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십 년간 정들었던 우리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장벽,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대대적으로 개편된 제도 덕분에 이제는 아는 만큼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새집 준다더니 내 돈만 왕창 뺏어간다며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걱정만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시면 남들은 다 받는 혜택 나만 놓치고 생돈을 날릴 수 있지만 오늘 영상만 보시면 걱정 없이 새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요즘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년체 건축입니다. 녹물 나오고 주차도 힘든데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분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몇 억씩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원성이 찾아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하는 비자발적 이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면제 기준을 대폭 올리고 특히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핵심 정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면제 기준의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3천만 원은 너무 낮은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 80만 원으로 무려 2.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이익이 8천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금을 매기는 구간인 부가 구간도 기존 2천만 원 단위에서 5천만 원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내야 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장기 보유자 감면 제도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6년 이상 보유하면 10%,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그리고 20년 이상 보유한 찐 주민분들에게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깎아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사셨고 재건축 부담금이 1억 원이 나왔다면 이제는 3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8천만 원 면제 기준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부담금이 제로가 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보, 지금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주위에 재건축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납부유예 제도가 2026년까지 더욱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재건축 부담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당장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세금 걱정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죠. 단, 이후의 제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자체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이득인지 체감해볼까요? 경기도의 한 3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75세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가구당 약 1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25년을 거주하셨지만 당장 1억이 넘는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재건축을 반대하고 계셨죠. 하지만 개편된 제도를 적용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면제 기준 상향으로 부과 대상 금액이 줄었고 20년 이상 장기 보유 혜택 70%를 적용받으니 부담금 2,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박 어르신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조건에 해당하여 2,500만 원조차 납부 유예를 신청하셨습니다. 결국 당장 현금 한 푼 안 들이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지키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1주택자 기준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보유기간의 산정 방식입니다. 상속받은 집의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계산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부담금은 줄어들지만 아파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은 나라에서 깎아주는 것이지만 공사비로 나가는 돈은 조합원들끼리 해결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번에 바뀐 제초안 면제 기준과 장기 보유 감면이 우리 단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둘째,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한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체크하세요. 하루 차이로 감면율이 10%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미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어지는 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오래 거주한 시니어 보호입니다. 면제 기준 8천만 원 상향, 20년 보유 시 70% 감면, 그리고 60세 이상 납부유예라는 이 세 가지 무기만 잘 활용해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은 무서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재산권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법률 속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메모해두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